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우신가요? 아쉬우세요? 저희는 뭐 평상시에 비슷하니까요. 네. 네.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어머니도 찾아뵙고 뭐 형님 가족들하고 같이 홍대 앞에 가서 그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재밌게 지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에 휴가를 못 갔는데 네. 오늘 이번 휴가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재충전하는 시간이어서 상당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오늘 아침 반찬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원래는 날이 너무 좋았죠. 슈퍼문 혹시 보셨습니까? 예. 네, 슈퍼문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가족끼리 모이니까 또 오손도손 음식도 나눠 먹고 좋았는데 꼭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명절 증후군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명절 후 이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이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오늘의 아침 반찬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이 지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보도해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명절 후 폭풍이라고 불리울 정도인데요. 대법원에서 낸 그 명절 이후 이혼 소송 접수에 의한 그 협의 이혼 건수를 보면은 2015년 2월에 접수된 이혼 소송은 2,540건인데 2월 달에 그 설날 1월 31일 날 설날이 있었고 네. 그 무렵이 있었는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3,539건으로 거의 40% 가까이가 폭증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고 2004년 10월 그때는 이제 그 추석이겠죠. 네. 거기 보면 전달 대비해서 한 7.8%가 증가했고 2013년 같은 경우에도 3,800건으로 전달 대비 한 22%를 또 2012년 같은 경우에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3,761건으로 전달 대비 10%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이것이 거의 10년 동안 추세를 봤을 때에 적게는 10%, 많게는 한 3, 40%까지도 네. 명절 전후가 많이 나뉘는데 재미있는 것은 추석이나 설날 있던 그 달 자체에는 다를 때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명절 때를 해서 조금 서로 이렇게 참았다가 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빵 터지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좀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올해 설에 유독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어요. 예, 39% 정도 네.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아무래도 경제 사정도 좀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그 명절 이후에 이제 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그 이혼 건수가 11만 5천 건 정도가 됐다는데요. 네. 예. 그 중에 가장 큰 이혼 그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성격 차이? 네, 맞습니다. 딩동댕. 성격 차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서 5만 5천 건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이외에 이제 경제적 문제가 한 13,000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여 %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이번 그 명절 이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 갈등, 고부 갈등 같은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그 밑에 근저에는 결국 평소 때 어떤 쌓여있던 그런 성격 차이라든가 평소 때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떤 그 가족들끼리 모이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뇌관이 터지면서 빵 터지는 그런 일이 있고 하는데 평소 때 서로 그와 같은 갈등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면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명절 때 그 좀 가사 노동에 지친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들 이혼에 대해서 그 뇌관이 탁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산 부부가 좀 이혼율이 높은지 좀 얼마 안 된 부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볼 때는 예. 보통 보면은 한 10년 이하, 5년 이하로 보는 젊은 층 이혼과 또 어떻게 보면 연세 많은 네. 황혼 이혼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보면은 뭐 예컨대 20, 30년 된 그런 부부보다는 한 1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부부로서 각자 살다가 어떤 그 성격
성격이 처음에 맞지 아니한 것이 다른 때보다도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명절 속에서 가사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그런 뭐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런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절 이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0년 차 이하인 젊은 부부 속에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컨대 이제 시댁에 찾아갔는데 뭐 아기야 뭐 해라 바빠서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많은 제사라든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며느리 혼자한테 하다 보면은 좀 불만이 쌓이고 그와 같은 그 시누이와의 갈등, 고부 갈등이 쌓이면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절에 있어 가지고는 비교적 젊은 층의 그 이혼율이 좀 높은 것 같고 그것 이외에도 그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그 황혼 이혼도 사실 적질 않습니다. 물론 황혼 이혼이 이와 같은 명절 증후군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에서 65세 이상 그 이혼율도 전체 말씀드린 한 1년 한 11만 6천 건 중에 한 5% 내지 6%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아 정말 그 황혼 이혼도 우리나라의 정말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또 며느리와 시댁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뭐 이혼 문제도 불거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장인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이 또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옛날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위사랑은 장모. 네, 그러니까 또 씨암탉까지 잡아주고 100년의 손님이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시집살이, 결혼을 하면은 시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트렌드였는데 최근은 어떻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은 친가분하는 외가 쪽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측에 그 맡겨놓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이른바 우리나라 사회가 이른바 신모계 사회다라고 할 정도로 친가분하는 외가 쪽에 상당히 많고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 부모들한테 이제 아이 아침에 맡겨놓고 찾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주중에는 아예 애들을 맡겨놨다가 주말에 오다 보니까 근데 그 시부모님들도 힘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타박도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심리적 그 갈등이 있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저희 회사에서 했던 이혼 케이스 하나를 소개해드린다고 하면은 예컨대 이 동서들, 그러니까 사위들이 몇 명 있는데 작은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고 해서 어떻게 해서 본인 집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큰 사위는 중소기업 다니고 어떻게 그 설날 때 오늘 대초휴일 노는데 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큰 사위가 격분해 가지고 이혼했던 소송도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결국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다독여주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시점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실제로 또 명절 이후에 이혼에 대해서 변호사님 뭐 소송 많이 맡으셨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 거꾸로 이제 최근에 제가 이번 추석 바로 앞두고 한 그 어머님한테 승소의 선물을 하나 안겨드린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 케이스는 어떠냐 하면은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런 뭐 설날 때 오지도 않고 그런 갈등이 불거지면서 거꾸로 예전에 있던 그러니까 돌아가신 남편의 소생들이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의 혼인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었는데 부부간의 혼인 신고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상적 의사로 다 했다는 점에서 이겼다는 했는데 요즘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어서 이혼도 많아지고 거꾸로 연세 드신 분의 재혼도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그런 부부간의 이혼뿐만 아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황혼, 재혼 사이에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이혼이나 재혼 소송이 굉장히 패턴이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뉴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른바 불효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또 이혼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재산이잖아요.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 소송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판결문을 보면은 3가지 내지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부부는 이혼한다. 이게 첫 번째 그 판결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데 위자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다라고 보는데요. 한마디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한 돈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파탄의 혼인의 유책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네. 반면에 설령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거와는 관계없이 그 혼인 10년, 20년 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네. 과정에서 재산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가를 떠나서 이와 같은 그 같이 재산을 일군 데 대한 기여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은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그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전업주부라 한다 하더라도 한 40% 정도, 최근에는 거의 한 50% 정도까지도 이제 그 부인에게 그 재산을 분배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그런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네. 평가를 조금 더 후하게 해주는 그런 취지이고,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네. 해서 옛날에 간통죄 하면은 위자료를 더 주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합의를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배우자를 보호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 네, 버렸죠. 맞아요. 그래서 현재에서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뭐 그게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재산 분할도 그와 같이 책임이 더 있는 사람한테는 재산 분할도 좀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위자료도 유책 배우자한테 조금 더 액수를 증액시켜 주자 하는 그런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둘이서 아이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재산 분할까지만 하면 되니까 조금 간단한데 네. 아이가 있으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아까 예. 그래서 아까 이혼 판결문이 3개 내지 4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4번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예. 이제 아이가 있을 경우에 특히 아이가 이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른바 친권 내지 양육권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예. 아이를 이제 사건 본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양육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잠깐 그 쉽게 친권이란 것도 들어보셨고 양육권이란 것도 네. 들어보셨겠죠. 양육권이란 거는 사실적으로 아이를 내가 데리고 키우는 것이고 네. 친권이란 것은 그걸 더불어 미성년자는 혼자 법률행위 못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네. 이제 학교 가는데 동의해주고 네, 하는 네. 그런 것을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어린 아이가 어릴수록 가급적 보면 전체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네. 취지에서 엄마 쪽에 그 양육권이나 친권을 줘서 하는 반면에 예. 초등학교를 넘어가면은 아이를 불러서 판사님이 묻습니다.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아빠하고 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빠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아이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어린 아이의 어떤 양육과 어떤 복리 후생을 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물어서 하고 만약에 이제 엄마가 기르게 된다고 하면은 아빠는 보통 이제 그 양육에 따르는 보통 양육비를 예. 50만 원 내지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꼭 지급해라라고 네. 그런 판결을 하는데요. 예. 요즘 그것을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급하지 않는 그런 그 아이고. 아빠들이 있어서 네.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또 양육비를 줄 엄마도 수 있는 거죠. 일부 지급해야죠. 특히 예. 이제 엄마가 이제 경제력이 있고 하다고 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마땅한 것이고 이른바 그게 엄마의 문제, 아빠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네.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를 실질적으로 기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플러스 아시다시피 면접 교섭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기르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그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말 같은 때에 하루 데리고 네, 자기도 네.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법원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 그런 네. 부득이한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명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아내와 남편의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부부간에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인생 네. 선배로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do's and don'ts라고 하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경우에 특히 특히 명절 전후로 해서 네. 명절 때 가면 어떻습니까? 혼자 술 먹고 고스톱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음주 같은 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비교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 뭐 동생네 집은 뭐 해외 여행을 갔네 뭐네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상대적 비교 속에 굉장히 분노가 터뜨려질 수 있는데 특히 이런 명절 때는 그런 걸 좋아해야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그 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협조 그리고 혼자 어떻게 다 하도록 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네. 가사 분담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데요. 결국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사랑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새겨 들으셨죠? 아유, 그럼요. 이제 뭐 곧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셔야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명절 후에 이혼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뭐 좀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테 아마 내일 또 아마 이혼 소송이 제가 하나 네. 사실 하나 예. 면담을 잡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송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고 실제 오늘 방송을 봤더니만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홈쇼핑 매출이 한 10% 20% 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뒤풀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은다면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소소한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이라든가 네. 영화 관람이라도 해서 어떤 그 명절 동안 지친 어떤 부인과 남편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생의 키포인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명절 후에 이혼이 아무래도 홧김 이혼도 많고 할 것 같은데 홧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점이 열정이 있는 건 좋고 다이나믹한 건 좋은데 바글바글 끓을 때 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그 사람 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막는다고 네. 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릴 때 조금 참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그 이혼 소송을 신청해도 이른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못 참고 한다 하더라도 그 숙려 기간 애가 있을 때는 한 2달 정도 주고 애가 없으면 1달 정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생각해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화요일 아침 반찬 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